you betrayed, you all 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베베 브라더스입니다. 금요일은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컴 배종원 세한대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 유머하신 겁니까? 아니 계속 이렇게 인사드렸었잖아요. 한 청취자께서요. 존경하는 최 앵커님 혹시 남양주 조 시장님 입장을 들어보셨나요? MBC의 보도가 진실이라 무작정 믿나요? 생일잔치 관련 사실관계 꼭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MBC 보도를 저희가 인용을 해드렸습니다만 조 시장님 반론이 있다면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가볍게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퀴즈 드립니다.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질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배 수장님, 네. 쇼미더 뉴스 첫 번째 뭐 보여줄 거예요? 오늘 그거 안 물어보세요. 해도 되는지. 안 물어볼 건데요. 하지 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하세요. 네. 첫 번째 순서는 12일 남은 보궐선거입니다. 네. 여론조사 판세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단일화 직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세훈 후보, 또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 박영선 36.5%, 오세훈 55%로 나타났습니다. 약 한 14% 정도, 13.5% 포인트 정도 차이가 아니군요. 18.5% 그렇죠. 격차가 나는 네.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20대에서는 지지율이 뭐 거의 3배 차이를 보인다고 하던데 배 교수님 20대에서 후보 지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한마디로 실망감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매우 살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 잘 아신 대로 20대 또 30대 하면은 핵심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20대에서 3배 차이가 나거든요. 오세훈 60% 그리고 박영선 후보 21%. 근데 이제 이거는 역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촛불 정권, 촛불 혁명에 의해서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뭔가 달라질 것이다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20대 입장에서는 우리 삶이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표출된 것 아니냐. 실제로 이제 20대 하면 3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뭐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역시 취업 문제, 일자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0대는 특히 더 그렇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최근에 LH 투기 의혹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다 하나 더 요인을 플러스 해가지고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효과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역시 핵심 포인트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투표에 이어질 것이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아니다.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 번이다. 여론조사는 이렇게 응답을 해도 투표장에 들어서면은 투표는 선이 바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뭐 100%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과연 그대로 이 표심이 얼마 갈지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배종원 교수님은 1시간 전부터 여기 와가지고 참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배 교수님은 하루 종일 뉴스만 연구하시나 봐요. 대단하시고 날카로운 분석 감사드립니다. 자, 막대기 사탕 제가 하나 드릴게요. 네. 떨어졌네. 네.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데 이런 자세를 최일구 앵커님께 보고 배운 겁니다. 간결하게 하시고. 도저히 못 보겠네요. 자, 배 교수님.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여론조사 믿지 말라면서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데요. 본인이 지금 한 많게는 20%포인트 앞서가는데 이걸 믿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빙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결국 이제 투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그런 결속령인데 실제로 또 이 오세훈 후보는 과거에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세훈 후보가 한명숙 당시 시장 후보에 비해서 한 20%포인트 지금하고 비슷하게 앞서갔는데 네. 막상 뚜껑 여니까 지는 걸로 나타났어요. 예. 그렇지만은 강남에서 몰표가 쏟아지면서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0.6%포인트로 이긴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2010년이죠. 그렇죠. 2010년이에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오세훈 후보한테 한명숙 후보가 밤 12시쯤 돼서 역전을 했는데 네.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이 돼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뭐 최종 까기 전에는 오세훈 후보가 거의 포기했었다는 그런 얘기도 들려요. 아, 그랬습니까? 이런 트라우마가 있고. 네. 그러다 하나 또 보니까 있어요. 네. 이 박빙이다. 예, 방심하지 말아라. 지지자들한테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한다. 하나 또 있어요. 2016년도 총선인데요. 이때도 오세훈 정세균. 후보가 정세균 지금 총리죠. 종로에서 맞붙었거든요. 선거 1번지죠. 정치 1번지. 근데 그때도 한 17%포인트 이겼거든요. 근데 졌어요. 얼마로 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11%포인트 차로 본인이 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네요. 완전히 그냥 여론조사하고. 정반대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박영선 캠프에서도 또 굉장히 재밌는 반응을 내놓고 있어요. 지금 이런 여론조사 믿지 마세요. 실제로 샤이 진보가 있으니까 10%포인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또 뭐겠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양쪽 다 반응은 전혀 다른데 네. 결국 목적은 지지층 결속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0년의 경우에 무상급식이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무선 전화가 휴대폰 전화가 여론조사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대표성 있는 조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사실 2016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는 정세균 후보가 서서히 앞서거나 또는 정세균 후보가 오히려 차이를 내는 격차를 내는 조사들이 발표됐는데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오세훈 후보가 본인의 종로 선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오히려 오신환 후보의 선거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가 오히려 역전되는 그래서 여론조사를 저는 믿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여론조사는 참고로 하되 이 판세에 숨어 있는 표가 과연 나는 또 어디를 후보는 공략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할까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뭐 여론조사 역시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전문가네요. 아, 돌직구 분석입니다. 사탕 잘 하나 따라하십니다. 주셔야죠.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배 수장님. 네. 오 후보가 과거에 극우 집회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가 언제냐면 2019년 10월입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인데 광화문 집회 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서 던졌던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은 중증 치매 환자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국가 원수에게 중증 치매 환자다 이런 발언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저는 KBS 뉴스 보다가 거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때 집회에 나서 했던 발언. 또 유튜브로도 이게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많이 돌고 있죠. 영상.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오세훈 후보가 이 얘기 했습니까? 오세훈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죠. 이미지가 좀 안 맞네요. 네, 지금 답변 안 하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래서 오늘 강서구 증미역 사거리 유세에서 이 질문을 한 기자로부터 받았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아니 야당에서 이런 이야기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발언을 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대표는 아직 좀 단일화가 된 이유인데 반갑게 서로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좀 약간 전혀 껄끄러운 아니죠. 분위기예요. 전혀 아니죠. 이 관계라는 게요. 한번 틀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아요. 더구나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80대가 되신 분이니까요. 40년생. 네,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선을 넘었어요. 정신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첫 합동 유세가 있었거든요. 그때 언론이 말씀하신 대로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일까 하고 다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역시 두 사람이 만났는데 손도 잡지를 안 했어요. 거기가 어제 그 덕수궁 앞에 그 대한문 그렇습니다. 앞에 시청. 네. 네. 어제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더 나갔는데 안철수 후보가 유세를 했어요. 그러면 유세를 끝까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유세 도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자리를 떴어요. 맞아요. 트럭에서 내려가서 유세차에. 그래서 왜 떴습니까? 하니까 방송 일정이 있었다. 근데 방송국 가서 더 험한 얘기가 인터뷰 중에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 안철수 결국은 미래에 대권 도전할 것 같은데 가능성 없다. 그리고 정권 교체의 장애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해서
두 사람 앞으로 단순히 여기까지가 아니고 야권 재편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포섭 이 과정에서도 삼각한 파열음이 날 것으로 예. 상당히 심각한 파열음이 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세차에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려갔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제 지지 연설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네.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가 또 내려가 버렸어요. 오세훈 후보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오세훈 후보가 아니 안철수 대표 어디 가셨냐고 이런 장면이 뉴스에 고스란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배 수장님 네. 지금 뭐 배 교수께서도 그 김 위원장의 그 안 대표에 대한 어제 방송 얘기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융화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럴 때 이런 경우를 주로 염장 지른다 그러잖아요. 네. 차라리 말을 안 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선거 국면에서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안철수 후보와는 가까워지기 힘든 것인데 저도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와 좀 취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친해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없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안철수 뭐 대표야 대선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고 그거는 개인의 또 권리니까 또 자유니까.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대선에서의 역할을 안 대표가 꿈꾸고 계신 것 같다는 말에 대해서 글쎄 꿈이야 꿈으로 사라질 수 있겠지.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 알겠다. 그게 좀 득담을 해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죠. 단일화를 주도해왔고 또 단일화에서 패배를 했지만 그래도 오 후보를 돕고 있으니까. 단일화의 어떤 불쏘시개 역할은 충분히 한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럴 때 안철수 오히려 후보가? 안철수 대표도 우리 정치에서 역할이 있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일 때 굉장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발언을 했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 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말의 어떤 마치 이론이 있는 것처럼 안 된다. 이 사람 안 된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이제 선거 날짜가 좀 시간이 있는데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관계가 어떻게 될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취재도 하셨다고 그러던데 네. 저희가 저 취재비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열심히 취재해 이제는 좀 주셔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가서 김경래 PD하고 얘기하세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배 교수님. 네. 5 내지 7% 차로 오세훈 후보가 이길 거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 근거도 제시를 했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이 한 얘기인데요. 안철수 지지율이 결국은 오세훈 후보에게 옮겨올 것이다라는 근거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안철수 전 후보가 되겠죠. 지지율이 대략 한 22% 정도 된다. 그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박영선 후보에게 그렇지만 3분의 2 정도는 오세훈 후보에게 옮겨올 것이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한 5에서 7% 정도가 리드하는 걸로 선거가 끝날 것이다. 물론 네. 지금 여론조사 20%포인트 그렇게 차이는 안 날 것이다라는 얘기인데요.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해찬 전 대표가 얼마 전에 바닥 민심은 굉장히 좋다. 우리가 거의 다 이겼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해찬, 김종인 이해찬 하면은 뭐 보수와 진보의 각각 최고의 선거 전략가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뭐 자웅을 겨룰 위해 그런 상황인데 보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뭐 거의 이해찬 대표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지휘했지 않습니까? 이쪽은 김종인 최고위원장이고 그렇지만 이제 압승으로 끝났으니까 또 33년 전인데요. 1988년도 관악에서 이해찬, 김종인 두 사람이 지역구에서 붙었어요. 맞아요. 네, 예. 13대 총선. 여기서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비례로 갔다가 지역구에 했는데 쓴맛을 봤죠. 그래가지고 또 20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할 때 본인이 공천 학살하면서 이해찬 대표 공천 안 줬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랬죠. 이제 이런 인연들이 있는데 세종에 가서 된 거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 선거에서는 누가 이길지 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한 22% 된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22%가 중도층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로 중도층이 많고 보수층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들은 대체로 지금 오 후보 쪽으로 가긴 하겠지만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여론조사에서 자칫 많이 앞서고 있는 걸 보면 지지층들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이전에 또 사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위기 인식을 하는 거죠. 지지층들 좀 해라. 우리가 이겨도
가까스로 이기는 거니까 꼭 투표하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래서 보병전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조직력을 풀 가동해야 된다고. 4월 7일 날이 공휴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보궐선거는 공휴일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아니니까요. 지금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는 투표율, 또 하나는 조직 가동. 근데 이제 투표율 같은 경우는 보통 보궐선거는 한 30에서 40% 정도 돼요.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로 될 때는 48%로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얼마 정도일까? 대략 전망하기는 뭐 50% 넘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시 핵심 포인트는 전통적인 지지층이었던 20대, 30대가 얼마 정도 올 것이고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네. 하나는 아무래도 투표율이 일반 선거보다는 좀 저조하다 보니까 조직이 중요한데 지금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 구청장 그러니까 한 개 빼고 서초 빼고 다 민주당 구청장이거든요. 또 지금 서울시 의원이 109명인데 101명이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국회의원들도 지금 서울시의 민주당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할 때 과연 51대 49에 팽팽한 싸움으로 가면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저도 상당히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분석을 해봤고요. 박영선 후보는 이명박 시즌 2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이명박 대통령 시즌 2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이명박 대통령도 내곡동과 인연이 있고 또 오세훈 후보도 이제 내곡동과 인연이 있는 이 두 사람의 또 인연을 이번 선거전에서 공세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오세훈 후보를 가리켜서 MB 키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에 맞서서 박영선 후보가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대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아바타다 네. 이렇게 또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 한 방송에서도 이제 박영선 후보 이제 공세를 이어갔어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고 또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좀 간결하게 좀 묶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묶어서 간결하게 하라니까 좀 머리가 아픈데요. 간결하게 해보죠. 네.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내곡동 처가 땅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무상급식으로 사실상 퇴출당한 서울시장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TBS 방송, 지금 이게 TBS네요. 네. 이걸 지금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건 언론 탄압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곡동 처가 땅과 관련해서는 뭐 아시겠지만 세 가지 거짓말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몰랐다. 이게 뭐 2006년도에 노무현 정권 시절 자기는 시장 재직이 아닐 때 있었다. 뭐 그리고 국장 전결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하면 네. 오서방 얘기를 했어요. 오서방? 오서방? 오서방 하면은 50대. 그다음 서울. 그리고 서쪽. 서남권 방향. 네네. 네. 그래서 오서방 또는 오부자 얘기도 했어요. 50대 부동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방송에서 유행시킨 거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당락을 가를 그런 이제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강력하게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특히 이제 2030까지 겨냥한 건데 반값 아파트 공약입니다. 어떻게 반값 아파트가 가능하냐?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방식.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집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20평 같은 경우 대략 2억, 30평 같은 경우는 3억이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20대 30대는 2억 3억 목돈도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10%만 먼저 내고 그래서 즉 지분 적립형이다. 네. 그러니까 2천만 원, 3천만 원 있으면 20평, 30평짜리 집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공약을 박영선 후보가 내세워서 20대 30대 표심을 흔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어요. 자, 배 수장님. 네. 그 허경영 후보는 3자 TV 토론을 하자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 오세훈 후보를 제외하고는 허경영 후보가 여론조사 지지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네. 1%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 되면은 3자 토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TV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평균 지지율이 최근에 여론조사 여러 개의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5%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까? 5%.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5개. 왜요? 5%. 5%라. 네. 또 사탕 주는구나. 예.
다 하셨어요? 끝입니다. 간결하게. 그러니까 허경 후보는 현재 지지율로는 3자로는 못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외에 뭐 다른 조건들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충족할 수 있는 것이 5%포인트 이상이라야 되는데 5% 이상이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예. TV 토론에 참여할 때 지지율 말고 뭐 몸무게 그런 거는 안 따집니까? 몸무게였더라면은 뚱커벨은 매번 나가야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한 청취자께서 듣고 계시다가 간결하게 오세훈 후보 처가 땅이 아니고요. 오세훈 후보의 아내의 땅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처가로 대표되는 게 아니고 오세훈 후보 부인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건 더 있는데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퀴즈 쇼미더 퀴즈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TV 토론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4가지라고 합니다. 여론조사의 경우 평균 지지율이 일정 수치를 넘어야 되는데 몇 % 이상이어야 됩니까? 뚱커벨 품격 있는 힌트 부탁합니다. 백컴 배종우 교수님 네. 4%는 아니죠? 네, 1%에서부터 5%까지 고르세요. 다 하셨어요? 네. 품격 별로 없어 보입니다.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정자연과 과학이 만난 프리미엄 생수 닥터코아에서 커피 기프트콘, 마음까지 편안한 소파 G2 가구에서 커피 기프트콘, 환도 화장품에서 스펠라 여성용 화장품 세트를, 전국 자동차 정비업체 판매 원바이오 케미칼에서 큐마크 품질 인정 온실가스 매연 감소제를, 아이들도 마실 수 있는 1년 발효 유기농 프리미엄 탄산음료 베리커를, 부모님 드리려 샀다가 내가 다 먹어버린 과자 화성당 제거해서 건강 과자를,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 제로블럭에서 매트, 판촉물은 베픽, 베픽에서 친환경 허스키컵, 달콤함과 행복한 맛을 선사하는 타르트 명가 카페 민용에서 디저트 상품권, 그리고 자연성품 화장품 라피네이즈에서 피부 탄력 회복에 좋은 렉스리 크리에이티브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네. 배 소장님이 이 협찬 멘트를 글쓸 때 꼭 개구쟁이 같아. 예. 네. 성대모사 자제해달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본능적으로 나오시나 보죠? 이게 너무 계속 본능이네요.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